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데스크 맡고 있는 김희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들이 좀 더 오시기로 됐는데 시간이 돼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하고 성덕구 어머니들 모시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고1들이 1학기 동안 진행되는 내신에 관한 설명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고요. 예고 받으셨겠지만 내일은 전반적인 입시 설명회가 그 입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고일들 이제 미적분도 중요하니까 수학은 저희 미적분 특강이 내일도 준비되어 있어서 천천히 살펴보시고 시간 되시면은 저에게 예약 남겨주시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일 먼저 성덕고 영어를 맡아주실 김소연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국영수 선생님들은 한 20분 정도 설명 진행하실 거고요. 나머지 탐구과목 선생님들한테는 15분 정도 예상할 시간을 드렸거든요. 설명 잘 들으시고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얼마든지 질의응답 가능하시니까 어머니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소연 선생님 모시고 영어 수업부터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소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시험 보고 와서 영어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자고 이렇게 테마를 잡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다시 추워졌죠.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며칠 전에 이제 고등학교 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두려우시잖아요. 아무래도 중학생이었다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게 되고, 도대체 이제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와는 정말 다르다, 공부량이 다르다, 막 이런 겁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다르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고등 영어는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들께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처음이라 긴장을 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상담이 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영어는 절대평가가 됐다. 그래서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대. 강남 애들 고등학교 되면 영어 별로 안 한다더라. 왜? 영어 절대평가 돼서.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죠? 일단은 상대평가랑 절대평가에 대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머니.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적으로.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해서 비율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4%. 앞에서 4%까지를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11%. 3등급은 23%. 4등급은 앞에서 40%까지. 이제 쭉 해서 9등급까지 가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앞으로 이 상대평가로 사실 대학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근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절대평가는 반면에 그냥 90점 넘으면은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쭉 절대적인 점수만 넘으면은 이제 등급이 나오는 게 절대평가예요. 이제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영어가 사교육을 너무 조장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수능을 영어 과목만이에요.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화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90점만 넘으면 영어가 1등급이 나오고 80점이 넘으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전혀 아니죠. 그럼 영어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둘 다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만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영어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 학교에서 엄마 나 영어 몇 등급 나왔어. 이건 상대평가예요. 줄 세우기 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수능. 이 두 번째 질문이랑 이제 직결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모의고사 영어는 뭐고 수능 영어는 뭐고 제가 또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능 영어가 곧 모의고사 영어예요. 이제 고3 11월에 보는 게 이제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 수능이랑 같은 유형의 시험을 모의고사라고 해요. 이 모의고사는 이제 당장 언제부터 보냐면 우리 고1 지금 벌써 2월이잖아요. 고1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봐요. 이 모의고사는 수능이랑 유형 자체가 같고 시간도 같고 보는 방식도 같아요. 분명히 이제 고1 때와 고3 때의 그런 뭐 이제 난이도라든지 그쵸? 단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이렇게 등급을 내고 이런 거는 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맨날 엄마한테 고민들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엄마 나 내신 안 따고 나 내신 따기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수능 봐가지고 정시로 대학을 갈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영어 이게 수능 영어죠.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는 아예 다른 걸까요? 일단 성격이 다르긴 하겠죠. 우리 모의고사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냥 고등 영어 단어들 중에서 지문이 뭐가 나올지가 몰라요. 말 그대로 영어 실력 갖고 있는 걸로 푸는 능력이 수능 영어예요. 근데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 주시죠. 하지만은 내신 영어도 모의고사 수능 영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제 뒤에 이제 막 어떻게 시험이 나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다 학교에서 모의고사 영어 형식으로 출제를 해요.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의 순서 배열이라든지 등등등등 주제 찾는 거 이런 거 다 모의고사 영어 형식대로 내신 영어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둘 다 챙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한 학기 시험만 보고 나오면 이제 모두 이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오셔서 상담을 오시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어 A등급이었어요. 근데 4등급, 5등급이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사실 그래 우리 아이는 1등급 받아야지. 아무리 못 받아도 2, 3까지는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A 받던 애가 갑자기 막 4, 5가 떠오니까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애는 분명히 잘하는 애인데 영어에서 A 받았던 애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 영어 A라는 거는 절대평가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90점만 넘으면은 A였어요. 근데 보통 한 학교에서 이 90점을 넘는 아이들의 비율이 대략 3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신은 무조건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아까 여기 적어놨죠. 우리 30%면은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등급 자체가 지금 다른 건데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이제 안 해서 얘가 등급이 떨어져요. 뭐 이제 이런 아이도 막 나는 영어 이렇게 못했던 애 아닌데 왜 이렇게 못하지? 이제 상처를 받는데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더우시면은 히터를 좀 줄여드리거나 할까요? 괜찮으세요? 저만 더운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중등 내신이 과연 고등 내신이랑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등 내신은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시험 하면은 뭐밖에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쵸? 그마저도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 한 번밖에 안 봤어요. 1년에 2번 시험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연간 4번 보는 게 이제 중학교에 그런 시험이었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내신 4번, 사회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고등학교는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4번 다 봐요. 그쵸?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모의고사가 추가가 되는데 우리 1, 2학년 때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씩을 봐요, 보통. 근데 이제 고3 때는 횟수가 더 늘어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 보고 거기다 플러스로 11월에 이제 보는 게 뭐예요? 수능이에요. 시험량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가 이제 일단 정말 달라요. 우리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 공부하면 된다 였어요. 교과서도 보통 딱 2~3과 정도밖에 시험 범위가 안 돼요.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간혹가다 이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좀 주세요. 그럼 이제 그 프린트 같이 공부하고 하면은 시험 성적이 보통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빨간색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이 앞에를 살짝 끌까요? 이거 끄면 안 보이는구나. 교과서 일단은 그 프린트를 좀 참고해 주세요. 잘 안 보이나 봐요. 빨간 글씨가 있어가지고. 2~3과는 기본이고 여기다 이제 추가되는 게 아까 모의고사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모의고사가 보통 뭐 2회에서 3회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모의고사를 똑같은 문제를 이제 갖다가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다 변형을 합니다. 새 문제로. 원래는 뭐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그거를 뭐 어법 문제로 바꾼다든지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이게 다 다른데 부교재를 써요. 교과서 갖고는 애들이 변별력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능 지문 들어간 뭐 독해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듣기 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해서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여기 지금 강동구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듣기 시험이 중간 기말에 나와요. 몇 문제씩. 원래 중학교 때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죠. 그래서 듣기 이제 뭐 딕테이션하고 이제 이런 게 뒤에 나올 텐데 하여튼 시험 유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아이들이 길게 잡아야 한 달로 잡았을 거예요. 보통 아이들 한 달 학원에서 대부분 시험 대비를 하고 솔직히 잘하는 애들은 2~3주 대충 준비해도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최소 4주 이상 학원에서도 한 달 갖고는 준비 다 못 시켜요. 거의 한 달 반을 잡아요. 뭐 이야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양 자체가 다르다. 잘 안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시험지예요. 장수를 세볼게요. 일단 한 장, 2장, 3장, 4장, 5장. 이게 일반적인 중학교 영어 시험지예요. 5쪽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같이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장이에요, 어머니. 왜 이럴까요? 지문도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많아요. 50분 동안 뭐 30문제씩 풀고 거의 뭐 한 문제당 1분 이상씩 투자하면은 망해요, 시험이.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랑 정말 다를 수밖에 없죠. 시험지 양이 2배인데 10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고등 내신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도 중학생을 가르쳐 봤지만은 중학생 때는 딱 내신 가르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얘들아, 본문 암기해.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문법 공부해. 이거 2개 잘하면 90점 이상 무조건 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달라요. 당연히 암기랑 어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무조건 변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운다 해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바꿀까요? 단어를 바꿔놔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휘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똑같이 외워서 갔는데 지문에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 공부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유제 같은 그런 이제 외부 지문도 추가됐고 뭐 수능 모의고사 지문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양 자체가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내신 때 이 어법 문제는 이제 항상 나오죠. 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해요. 문법 어려워하잖아요. 아이들 문법 여러 번 훑었지만은 얘들아 이거 문장 줬는데 여기서 틀린 거 골라봐 했을 때 애들 머리 터집니다. 근데 그 유형이 이제는 남발돼요.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요. 어법상 틀린 거 각각 하나씩 고르고 골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르고 고쳐라. 그리고 이제 어휘 중심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이제 내신 점수가 한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덕고 같은 경우는 이제 3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 26문제, 주관식 6문제. 성덕고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시험 유형이 항상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15, 교과서 17. 그래서 총, 그쵸? 32문제인데,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반반 정도씩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문장 배열하는 거, 그리고 항상 유형이 같아요. 뭐 이렇게 문장 배열해라. 그리고 본문에서 찾아서 그대로 이거 A가 의미하는 거 갖다 써라. 그리고 뭐 이제 우리말을 영작하고 뭐 어법상 2개 찾아서 고쳐라. 성덕은 최근 몇 년 동안 시험 유형이 이렇게 같습니다. 성덕은 사실 시험이 범위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2과 정도에다가 모의고사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다 맞을 수 있어요. 좀만 공부해도. 하지만 이제 주관식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만 좀 잘 외우고 하면은 잘 나와요. 근데 시험이 쉽다는 얘기는 점수가 1등급 컷이 정말 높아요. 90점대 후반, 1개 이상 틀려도 가끔 2등급이 떠요. 그만큼 쉽기 때문에 또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성덕고 시험입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언제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이번엔 강동고는 이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 문제가 7문제씩 꼭 나와요, 앞에. 이게 특징이에요. 듣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18, 교과서 9문제. 여기서는 교과서 비중이 되게 적죠. 모의고사에서 18문제나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뭐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딕테이션 나오고, 그쵸? 그리고 유형 한번 쫙 아이랑 같이 봐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서술형. 해서 강동고는 최근 들어서 시험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변형을 계속해요. 똑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외워도 어차피 변형을 해서 내신 대비가 그냥 암기로는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 유형에서 탈피하고자 이제 뭐 수능의 신유형을 낸다든지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듣기 아까 딕테이션이 뭐냐면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반드시 다양한 그런 변형을 준 그런 딕테이션 준비를 하고 가야지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는 어떻게 내신을 준비를 하냐면은 이제 제가 철저하게 연구 수업을 해오겠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저는 무조건 영어는 학교별 전문으로 해서, 우리 지금 성덕고랑 강동고 오늘 설명회를 같이 하긴 하지만 반은 무조건 달라요. 강동고 반, 성덕고 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료를 줄 거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거 줄게 공부해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친구들이 할 때까지 관리하고 공부를 시키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선생님, 제가 그 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준비에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를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3월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인원이 적어도 반은 배설이 되는 거예요? 아마 반 개수가 줄 수도 있고, 그건 학교의 재량이고, 근데 이제 인원이 줄게 되면은 아까 적었던 것처럼 4% 이제 비율 내는 데는 좋지가 않죠. 아, 학원이요? 예, 학원은 성적보고 인원이 적을 때 네네. 내신 대비반이 네네. 안
만들어지나요? 무조건 상관없어요. 저희는 한 명이어도 개설해요. 학교별로. 네. 강동구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네. 선생님들이 그대로인가요? 아마 이번에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긴 할 텐데 아예 새로 구성을 한 거랑 아마 선생님들은 그 전단지에 학교별. 그냥 강동구 선생님들이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존의 선생님이 그대로 사례비변은 그대로 갈 확률이 큰데 또 그 선생님에 네. 대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쵸. 학교별로. 그래서 학교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을 분석을 해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한 거고. 네. 그럼 다음 과목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강동구와 성덕고 1학년 전담을 맡게 된 생각의 차이 국어 전임 강사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어머님들이랑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세 가지거든요. 일단은 이제 강동구와 성덕고 각각 출제 경향과 대비 방안을 말씀드릴 건데 요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우리가 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뭔가 마우스가 항상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강동구랑 성덕고 출제 경향이나 내신 대비 방안에 앞서서 이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국어는 내 모국어니까 나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나 중학교 때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도 그냥 중학교만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등학교 국어는 조금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번 설명회 때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우리가 왜 탄탄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예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질문은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 시기가 존재를 해요. 일단 A타입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오냐면은 1학기 내신 다 끝나고 여름방학 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름방학 때 누가 이 질문을 많이 하냐면은 1학기 때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했다가 성적이 이제 생각만큼 안 나와서 부랴부랴 국어학원 찾아서 이제 상담 문의 주신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성적이 계속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첫 내신 혼자 한다고 해서 혼자 시켰더니 국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우리 아이 되게 열심히 한 거 나도 아는데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B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요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1학기 내신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뭐가 다른지는 알겠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 점수는 막 1등급이 계속 나오는데 내신은 1등급이 안 나온다. 꼭 2등급 문을 열고 닫고 막 이런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욕심껏 점수가 안 나와서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내용 중심으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우리가 왜 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간의 그 간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굉장히 쉬운 제재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문제도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고 선지의 구조 또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답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몇 건만 풀어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제재가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학교에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아이들이 본 적이 없는 외부 지문을 활용해요.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선지의 구조 또한 복잡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결국에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K중학교, 네. 모 중학교 기말고사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실제 기출 문제예요. 문제 두 개를 비교하시면은 일단은 중학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선지의 내용도 보면은 하나의 선지에 판단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고 그리고 그 판단 내용도 복합적인 게 아니라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끔 선지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요게 답이 4번인데 사실 는다라고 하는 게 감탄문이 아닌 건 누구든 알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읽어도 애들이 다 풀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쉽게 나오는 게 이제 중학교 국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의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 3개입니다. 가나다라고 하는 3개의 문학 작품을 동시에 물어보고 이 3개의 문학 작품을 비교하는 선지들을 계속 꾸리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3개의 작품을 한꺼번에 비교하면서도 각각의 작품에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대비를 통해서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없는지 되게 여러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고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유지되고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첫 내신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B타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평가 점수는 되게 잘 나오는데 내신은 학력평가만큼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정적으로 내신 시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적용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똘똘한 친구들은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적용형보다는 분석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무엇보다도 그 학교 선생님만의 개성이 담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똘똘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식 밖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할 때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지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학교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이어서 각 학교의 출제 경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동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단원마다 차이가 컸어요. 사실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잖아요. 학교에 못 가가지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시험 문제 쉽게 내세요라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는 2학기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높아진 이유가 단원의 특수성 때문에 높아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시험 범위를 배분할 때 1학기 때는 비교적 쉬운 파트를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고 2학기 때는 이제 뭐 고전시가, 중세문법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난이도가 많이 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르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단원별 차이가 좀 크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큰 타이틀은 이거예요. 교과서와 교과서 외의 내용을 되게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는 가장 큰 특징이 문법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술형으로 감히 이걸 낸단 말이야? 1학년 애들이 어떻게 이걸 써? 이렇게 감상을 느낄 정도로 난이도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강동구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기간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이들 말로는 기간제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문법 문제를 거의 전담을 하셨대요. 근데 조금 젊은 선생님들의 특징은 어렵게 내는 게 특징입니다.
젊은 선생님은 뭔가 많은 권한을 드리면은 어렵게 내세요. 이거 성덕고도 아까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성덕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그분께서 문법을 전담해서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도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걸 아이들 보고 풀라고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법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떤 것을 물어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문법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력, 적용력,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계속 출제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어렵지 사실은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예문에다 적용시키고 혹은 예문을 분석해서 개념을 도출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예문 분석하다가 시간을 다 버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쨌거나 교과서 내의 내용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개념 확인형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 확인형이 진짜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를 냈었고 그리고 외부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던져주고 너네가 스스로 풀어, 너네가 스스로 분석해 라는 식의 문제를 내므로써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건 문법 문제거든요. 문법 문제 중에서도 비교적 제일 쉬웠던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게 PPT의 크기상 원래 다 실어놓고 싶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몇 개만 실어 넣었어요. A부터 E까지라고 해서 총 5가지 예문을 던져줘요. 이 5가지 예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주고 이 글자들에 들어간 이 단어들에 들어간 문법적 개념이 뭔지를 분석해내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적용시키고 예문을 가지고 그 지식을 도출해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기겁했던 문제예요. 정말 기겁했어요. 그러니까 비읍불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교과서에 없어요. 이거 추가 프린트로 나갔던 거에서 문제를 낸 건데 보시면은 비읍불규칙이 나타난 단어를 찾으래요. 예문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찾고 그 다음이 정말 기함을 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중세국어의 의문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집어넣음으로써 아이들이 머리 쓰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이 문제 보고 야 이건 찾아야 된다. 범인을 찾아야 된다. 해서 찾은 게 그 선생님이셨어요. 자 어쨌거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정말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셔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했어요. 되게 기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좀 특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발문 자체가 유사한 발상 및 표현이어야 돼요. 물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문을 가지고 당황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게 디귿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유사한 발상 및 표현을 드러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거를 보고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요. 근데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용해서 선지를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사실 이 예문에는 2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개념만 기억을 하고 선지에 접근해요. 그럼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당황하겠죠? 그럼 아무거나 찍고 틀리는 겁니다. 얘는 사실 추상의 구체화가 아니라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동고는 개념 확인형 문제를 내기는 하지만 그 개념 확인형 문제가 절대 쉬운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마우스가 제 말을 안 들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 기계치거든요. 기계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외부 지문을 넣었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제 정철의 관동결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이 관동결국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홍인누의 관등록이라고 하는 이상한 글을 갖고 와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 강동구 시험 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수능에서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오고 3학년 애들도 모르는 지문을 어디서 찾아와서는 이렇게 문제를 꾸립니다. 그럼 아이들은 읽기도 어려운데 생전 처음 봤고 그 생전 처음 본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특히 문법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선생님께서 또 1학년을 맡게 되신다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법에 있어서는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원리를 한번 깨우쳐주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우쳐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문법에서 다양한 예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문들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동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성덕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덕고 할 말 제일 많아요, 사실. 성덕고의 난이도를 보면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극단적 양극화.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하향평준화. 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향평준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비교하시면 원래 성덕고도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문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무난했어요. 근데 작년 1학기가 이상하게 성덕고에 무슨 마가 꼈는지 1학년 선생님들이 한 달 단위로 교체되셨어요. 국어 선생님만. 근데 다 병가, 교통사고 나셔서 교체되고 아프셔서 교체되고 이래가지고 한 달 단위로 선생님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가르친 선생님이랑 출제하신 선생님이 다릅니다. 기말고사 가르친 선생님이랑 출제하신 선생님이 달라요. 그런 식의 불상사가 있어서 1학기 때 난이도가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일단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냈어요. 정말 쉽게 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냈거든요. 근데 수습을 하셨더라고요. 기말고사 때 정말 어렵게 냈습니다. 3학년 애들도 못 풀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력평가에서 3점짜리 문제가 있거든요. 국어 3점짜리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25개의 문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범인 찾았어요, 이때.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박모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 좀 젊은 선생님이세요. 되게 수업 때도 되게 열정을 갖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전달량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온라인 클래스 한번 들어봤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전달량이 되게 많으세요. 그 많은 전달량을 가지고 문제로 물어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때 1학기 때 기말고사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80 초중반이었나? 원래 90 초중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80 초중반에서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안정화가 돼가지고 조금 점수 격차가 좀 적기는 한데 문제는 하향평준화 됐다는 게 문제였죠. 하향평준화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모두 다 쉽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등급이라고 하는 게 4% 내에 드는 거잖아요. 1등급을 맞으면 4% 내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이 4% 내에 들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은 4%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1등급 없이 다 2등급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등급이 갈리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셔서 이제 성덕고 문제 스타일을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성덕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정말 100%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잠들면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해요. 실제로 마지막 기말고사 때 수업 내용에서 선생님께서 말로만 언급하셨던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당황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덕고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을 충실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일단 성덕고는 말장난이 없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몰라서 틀리는 거지 헷갈려서 틀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장난 없이 명확한 선지를 구성하고 있고, 이상하게 작년부터 낯선 작품의 활용도가 정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보기를 제시함으로써 학력평가 스타일의 문제가 작년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2019학년도 기출인데, 외부 작품을 활용하는 문제는 원래 있었어요. 기존에도 이미 성덕고에서는 외부 작품을 활용해서 문제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아예 보기로 새로운 작품을 집어넣음으로써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온전히 감상해낼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1학기 기말고사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기에 공방규 시인의 별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실어 넣고 본문과 비교하는 문제를 제시를 했었어요. 전 이것도 이때 처음 봤어요. 이 작품이 나오지 않는 작품이거든요. 어디서 찾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애들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집어넣고 문제를 꾸렸고, 심지어 선지도 다 정답처럼 보이게끔 정말로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덕고도 역시나 앞으로 내신을 대비할 때는 조금 낯선 작품에 대한 훈련, 적응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그 기말고사에 있었던 그때 그 일이에요, 이것도. 소설을 하나 던져주고 보기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보기의 내용이 팩션 서사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고 예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답이 보였지만 보기의 길이가 길고 생전 처음 보는 개념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보기를 읽어내는 것마저도 어렵게끔 힘들게끔 문제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이 문제 다 틀려왔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선생님 저 이거 끝까지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자, 이것처럼 이제 성덕고도 이제는 조금 보기형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덕고 내신을 대비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작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리를 한번 깨우쳐주면 아이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학력평가형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력평가형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풀어봄으로써 조금 더 낯선 보기가 나왔을 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일단 강동구와 성덕구는 반이 다릅니다. 따로 관리를 할 거예요. 자, 따로 관리를 하지만 큰 시스템 틀은 비슷한데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본 뒤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직접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개념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유연하고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성적을 향상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은 더 많았는데요. 다음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머님들은 이따 다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 통합사회 맡고 있는 차현호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나가고 있는 학원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그러니까 현재 뭐 강동 생각에 말고도 뭐 대치에 있는 재종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S1에서 대치, 그리고 평촌에서 통합사회랑 윤리계열 맡고 있고, 그다음 명인도 출강하고 있고요. 아주 활발하게 강사 활동하고 있는 예, 선생님입니다. 네. 일단 아마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말 그대로 통합사회고요. 지리, 윤리,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일반사회 영역이라고 해서 정치, 사회문화,
고2, 고3 때 사회탐구로 선택하는 과목들이 다 축약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일단 1등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특정 문항에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만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학교를 가시면 통합사회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건데 그 선생님들이 고2나 고3 때 어떤 영역을 가르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2나 고3에서 지리 영역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리에서 좀 어려운 설명을 하게 되고요. 문제도 그 고3에서 이제 평가원이나 연계에 있는 문항들을 실제 기출로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윤리 선생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윤리 부분에서 또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데 1등급 받기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애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위수 자체도 상당히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뭐 수학, 영어 거의 비슷하게 통합사회도 8단위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8단위가 들어가니까 고1 때 이제 당연히 학종 생각하시면 내신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 뭐 문과를 갈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2나 고3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지리가 맞는지 윤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또 판단하기 좋은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네. 전체적인 뭐 단원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음 2페이지 넘기시면 되는데 통합사회가 총 대단원이 9단원으로 있고요. 지금 학교들이 제가 아까 기출문제 다 봤었는데 대부분이 요 중간고사는 4단원까지 출제하는 편입니다. 대단원 4단원까지고 대단원 1단원이 이제 윤리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대단원 2단원이 지리랑 윤리, 3단원, 그다음에 4단원 이렇게 이제 사회탐구 과목이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 파트라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단원별로 소주제가 3개씩 있는데 그중에서 대단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란 부분이 윤리 영역에서 아마 윤리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사상가들을 좀 꼬아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 만약에 대단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란 부분이 이제 고2, 고3에서 세계지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리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고1 수준을 넘어서서 뭐 쾌펜이라는 사람의 기후라든가 뭐 기후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영역인데 여기가 좀 심화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한국지리 영역인데 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단원이고 그다음에 요 대단원 4단원이 이제 정치와 법이라는 영역인데 여기는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단 여기는 배제고는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들어올지는 랜덤이죠. 어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리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수 있고 또 올해는 지리 선생님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리 선생님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작년 기출을 보면. 그러면 이 기후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사실 고1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서 좀 변별력을 가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뒤로 보시면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성덕고였는데 여기는 아마 윤리 선생님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를 고1 때 안 배웁니다. 안 배우거든요. 그럼 아마 선생님이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행복과 관련돼서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다음 보기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밖에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동양의 자연관, 유불도의 동양자연관은 사실 교과서에서 날개로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날개로만.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이 선생님은 분명히 아마 작년에 고2, 고3 때 윤리를 가르쳤던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냈다던가 아니면 동양사상을 냈다던가 이렇게 좀 심화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냥 쉬운 과목은 아니고요. 특정 학교에 맞게 좀 정리가 상세하게 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보통 학생들이 한끝이나 올리드 이런 것들 많이 풀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문제들은 거기서 1등급 문제를 하더라도 되게 쉬운 편입니다. 그냥 고1 수준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근데 학교 실제 기출은 또 그렇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한 이 2시간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학교 스타일에 맞게 이제 제가 교재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출 문제 반영해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지금도 저 지금 대치에서 숙명이랑 이중학교 내신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윤리 영역을 고3에서 전문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저는 지리까지도 같이 수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워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학원 선생님들이 여기를 잘 설명 못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글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그 구글 클래스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하시면 이제 과제가 뭐가 나가고 진도가 어디가 나갔고 그런 것들을 또 별도로 저랑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매 수업 끝나고 손글씨 노트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파악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맞는 좀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설명을 짧게 한 건가?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또 학원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태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저도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됩니다. 근데 저희 큰 녀석은 사내 녀석이라 하나하나 다 챙겨도 모자랍니다. 아주 그냥 요즘에 저랑 이제 한번 눈만 마주쳐도 이제 지금 전쟁 모드입니다. 전쟁 모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아유 진짜 그놈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이제 내용 설명드리려고 왔는데요. 지금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드리고 좀 덜 지루하시도록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통합과학 특징을 한 장에 다 넣어봤습니다. 저도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 그리고 짧고 간결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성향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합과학이 문제점이 이 친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화생지 내용이 다 하나로 다 합쳐져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바뀝니다,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과목은 화학과 생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생물 하면 이 친구들이 무조건 중학교 때 외우면 다 해결했던 과목이니까 별거 없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콜 다칩니다. 왜 큰 콜 다치냐? 중학교 때는 단순한 암기, yes, no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모든 게 답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표, 그래프, 지도, 그 다음에 지문. 그것도 지문 길이도 이 친구들의 제일 큰 약점. 길게 나와요. 그러면 읽다가 이걸 언제 다 읽어? 그리고 아이씨 적당히 읽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같아. 일부만 읽어놓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선생님 저 그런 내용 못 봤는데요? 어휴 죽을. 또 읽기 싫다고 대충 읽었구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항상 하는 짓들이라 그런 부분들 못하게 막는 걸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중등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등 내용 얘기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높은 연계성. 이 높은 연계성은 원래 수능 과목으로 준비가 되던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 문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통합과학에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 문제를 갖다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통합과학에 들어있다면.
응용된 거라고 우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라는 녀석이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너무 쉽고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담당 선생의 전공에 따라서도 난이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선생은 화학 과목이라고 너희들 이거 중화반응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야 라고 언급해주고 프린트물 몇 개 준비해서 이런 문제도 있어 소개해 준 다음에 그대로 출제. 오, 멘붕. 선생님 저희 이런 거 계산한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언급해 줬잖아. 완전히 오리발림이고, 이 인간들이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현역이 있으면서 계속 애들 가르치면서 간혹 가다가 너 왜 틀려왔어? 그러면 선생님 시험지 좀 봐주고 손 내세요. 그럼 혼날게요. 시험지 딱 보면 잘했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들을 1학년한테 내놓고 있으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디서 나왔던 문제야, 니네 선생님이 너무했어, 이런 정도로밖에 얘기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그놈의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도와주질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장에서 바로 토론으로 해서 지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아예 서술형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발표 수업은 좀 남아있는데, 그 발표 수업 같은 경우는 이틀 전까지만 알려주면 기본 폼 다 작성해서 제가 메일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발표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신에 이 친구들이 제가 쓰는 표현들을 조금 더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쓴 게 티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좀 도래하긴 했습니다. 이 내용,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 드리고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 저만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중학교 단원 이름까지 다 써놨습니다. 학년하고. 그래서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과정이 이 친구들이 이제 배우게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용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원 시리즈에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단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단원, 이 내용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과학선생 맞는데 왜 국어 지문 갖고 왔을까요?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국어의 비문학 지문입니다. 과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문학 지문 나오면 아싸, 우리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기 하고 그대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문과 애들은 다 분석해야 되는 상태고,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비문학 지문에 대학교 수준의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애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과 애들은 유리하고 문과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준을 확 끌어버릴 거예요. 그 내용 읽지 않으면 이과 애들도 절대 답할 수 없도록. 그래서 국어와 과학은 같이 갑니다. 그러다 2학년 때 되면 여기에 수리적인 능력까지 필요해지고 분석 능력이 같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제가 과학 선생이지만 가르치다 보면 한 번씩 한숨 나옵니다. 글 읽는 것도 가르쳐야지, 수학도 가르쳐야지, 그 다음 일반 상식도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야 그래프 이렇게 보는 거야, 도표 이렇게 보는 거야, 도표 보는 요령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질문을 받았다가 제가 한번 한 5분 정도 가만히 멍하게 한번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던데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답을 못 해준 건데, 고래가 왜 포유류인지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한자어만 나오면 선생님
저게 뭔데요? 지금 현재 이 친구들 아마 지양하고 지향의 차이를 전혀 구별 못할걸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수업할 때는 저 한자 국어 선생이에요, 진짜. 가, 속, 도 하면 가, 더 할까야. 속, 빠를 속이고 도는 청도도야. 속도가 더해주는 정도. 얼마큼 더해졌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1년 지날 때보다 그게 더 심해집니다. 애들의 기본적인 능력치가 조금씩 더 떨어지는데 이게 남학생들이 더 심해요. 저도 남학생 학부모지만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행평가 대비해준다고 미리만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애들이 쪼르륵 달려와서 선생님 수행평가 여기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준비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딴 애들은 왜 얘기 안 하지? 왜냐면 한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싹 봐서 너네 왜 수행평가 얘기 안 했니? 그런 거 있었어요? 헐, 내가 니네 학교 선생이냐? 니네가 챙겨야 되는 걸 왜 안 챙기니? 진짜 이런 일 많이 생겨요. 그럼 그날 무슨 짓 하냐면요. 애들 끌고요. 스터디 카페 가요. 룸 다 잡아놓고 24시간 해도 되니까 거기는. 그런 다음에 수행평가 설명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미리 얘기 안 하면 혼난다 다음에 그래도 또 얘기 안 해요. 요즘에 남학생들이 잘 챙기는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저도 학부모 주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라도 더 그냥 떠먹이는 게 빠르겠다. 더 챙기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러겠어요? 딴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아이고 남자애들 참 점점 예전에는 아빠 제가 부르면 채민아 그러면 네 아빠 그러던 녀석이 요즘은 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문제입니다. 수행평가 부분인데요. 전에는 진짜로 단답식으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그냥 그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리포터 작성, 보고서 작성으로 끝났던 부분을 이제부터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이런 수행평가도 등장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동영상 하나 틀어줘요. 그런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다들 잘 봤지? 이거 작성해라. 그 봤던 주제에 대해서 500자에서 800자 내로 서술하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어차피 토론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 일 편하겠다고 그렇게 한 번에 끝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학교 부분을 절대로 그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밖에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닭 따라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식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그것만 공부하면 다 끝난 줄 알거든요. 저요? 수업할 때 공식 안 씁니다. 다 그래프로 바꾸고 다 표로 바꾼 다음에 다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공식 안 씁니다. 왜냐? 얘네들이 공식 만능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너 누구니? 속에서는 아휴 그래 내 얼굴에 똥을 칠해라. 내 탓이다. 그리고서 푸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잘못된 습관을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거 별로 없어요. 제가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중학교 때 그대로입니다. 이제 껍질만 고등학생 될 거거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양적인 공부로 해결이 다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응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전체 내용의 약 40%는 일반적인 암기 내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약간의 응용과 분석. 그리고 서술형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강동구 같은 경우 저도 저 컨닝 페이퍼 좀 쓰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뭐 모든 학교 시험지를 다 알고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를 1에 1-1, 1-2, 1-3 이런 식으로 다지 문항을 냅니다. 여러 개의 문항으로 쪼개놓고 그걸 하나하나 서술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지문이 길게 문장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읽고 그걸 가지고 주제를 추출하는 거. 저희 과학에서는 가설이라 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주제를 찾아내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고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지문들을 좀 예시들이 그림이라든지 도표 같은 게 조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덕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한번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매년 선생들은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선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저는 수업을 2번 진행합니다. 처음에 판서로 쫙 내용 설명하면서 애들 눈 보면서 그리고 이름 하나씩 불러줍니다. 부르면서 얘가 뭐였는지 하나씩 체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중간에 이름 부르는 경우는 이 친구의 눈빛이 흐려졌을 때입니다. 집중 못할 때는 저는 오히려 그냥 수업 야 힘들어? 야 5분 휴식 그래버리고 그냥 쉬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짝 당겨서 수업하시. 이미 눈 풀어줬는데 뭐 설명한다고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그럴 때 쉬게 하고선 내가 더 떠들면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부모니까 가능하지 저 처음에 애기 아빠 되기 전까지는 야 그것도 못 맞춰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는데 아유 제가 돼보니까 아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많이 제가 약합니다 좀. 전에는 좀 잔인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애들을 괴롭혔는데 아휴 제가 부모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못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봐주긴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합니다. 그래서 개념 때문에 2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판서 수업, 2번째는 교재 가지고 하나씩 체크시킵니다. 너 왜 체크 안 해? 다 아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협박하고요. 손으로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자 인식하는 부분, 그림 부분 따로 있습니다. 뇌에는. 그럼 그 2개를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 방법 같은 경우는 숙제입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복습을 위해서 꼭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엔간하면 최소로 갑니다. 30문항에서 40문항. 저 일주일에 지금 현재 2시간에서 2시간 반? 지금 일산에서 수업할 때는 연타로 4시간까지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한 타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과탐만 하러 왔나요?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질문 나온 거 칠판에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하나씩 분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친구들 그리고 이 문제풀이 시간에 저한테 구박 많이 받습니다. 왜 구박 많이 받냐? 있다 없다. 왼수들 뒤에 끝까지 안 읽습니다. 분명히 뒤에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없다라고 읽어요. 그래놓고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죽을래? 이러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을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대비 때는 이 학교에 맞게끔 준비합니다. 딱 세트로 6세트에서 5세트 정도 준비해놓고 이거 끝나면 오늘 끝이야. 그리고 이 볼펜이 저는 항상 들고 다니는데 시험 기간 때 요 하나가 일주일에 끝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여기서 한 명씩 채점하고 한 명씩 해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6세트 준비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끝난 녀석은 다음 거 하고 있어라. 그럼 순서대로 불러서 한 명씩 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좋은 점 뭘까요?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굉장히 피곤하게 살죠. 한 번 해버리면 편한데. 아휴,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도 지금 솔직히 저는 일산 촌놈입니다. 일산에서 지금 8년째 박혀 있는데 한학원에서만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분이 좀 있는데 협박을 좀 받아갔고요. 안 오면은 2년 끊겠다. 와서 빨리 수업해라. 좋은 선생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는데 제가 좋은 선생님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탐은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들의 학교에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에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시 설명회 듣는데 힘드시죠? 그렇죠. 네, 힘든데 한국사 이야기 잠깐 해봐도 괜찮을까요? 한국사 이야기. 네네네. 일단 이제 한국사 준비 이제 입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 소개 잠깐만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저는 틀림없는 한국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현재 이투스 교육에서 온라인 한국사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J 역사 연구사라고 해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라는 곳에서 한국사 문제 출제 의뢰를 받아서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윌이라는 교육회사가 있는데 이제 교재 시중에 나오는 거 한국사 교재 검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BM 넷이라는 곳에서는 대학교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단꿈교육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 설민석 선생님이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제가 12월까지 이제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8년간 수석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교재 연구와 Q&A, 그 다음에 문제 제작 제가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논란이 됐는데 그분이 논란된 것은 방송 쪽이고요. 저 수험 쪽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없고요. 그리고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더통이라는 곳에서 수능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한국사 그건 이제 문제 검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촬영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만큼 검증 받았고 이제 막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 내신 한국사 이제 할 건데 먼저 이 전교 1등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라는 질문부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저는요 실제로 어땠냐면은 중학교 때 전교 1%였습니다. 1등, 2등 뭐 반에서 무조건 뭐 2등 안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갔더니만 어떤 문제가 겪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간고사 봤거든요. 반에서 몇 등 했게요? 전교 막 1, 2등 하는 애가 중학교 때 반에서 15등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모의고사라는 걸 봤거든요. 모의고사 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살면서 그 등급, 저희 때는 원래 수 미한가였는데 고등학교니까 이 1등급, 2등급 나뉘는데 4등급, 5등급 다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있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막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2년 동안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14시간씩 하루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때 나에게 이 공부 방법 알려줬으면은 나 변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재밌는 질문 한 개 해보자고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쌩이 질문 있어요. 뭔데? 이건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는데 다요 몰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조금 디테일이십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뭔데? 이 문제 뭐 때문에 푸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면요 질문하는 방법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선생님 이 문제에서 제가 이 수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공식을 썼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나요? 라고 하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질문하는 거에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 혹시 국어, 영어, 수학 설명회 들으셨나요? 아직 안 들으셨거나 들으셨다면은 그거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 제가 한번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국어 선생님은 아마도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런 말 할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왜 이것이 답인지, 왜 이것이 답인지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학쌤도 아마 이럴 거예요. 이 문제 보고 왜 이 공식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답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이 질문을 보고 답 왜 이건지 도출한다.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들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해서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학, 철학인데 그것이 어떠한 학문이냐면요. 인문학이라잖아요. 지금 AI 시대에 인문학이 발전한다는 것도 뭐냐. 인문학은요, 기계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은요, 저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라는 과목만큼 이 고등학교 공부를 연습하는 과목 중에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 한국사가 여기 빠졌는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한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고등학교 공부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저도 단순히 그냥 한국사 이거 중요해 나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은 그 누군가가 저한테 이러한 공부 방법을 알려줬다. 그러면 저는 진짜 좋았을 건데 이미 다 지나고 났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머님들 궁금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아닌데.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전교 1등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는데 이거 제가 실제로 대치 이과학원에서 프리미엄관에서도 내신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학원들 여러 개 다니니까 전교 1등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진짜 소름 돋아버립니다. 한 과목을 시험 보기 전에 10번 10회독을 돌리고 가버린대요. 10회독 돌리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쫙 하는 것을 10회독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10회독만 하면은 전교 1등 하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바뀔 게 있습니다. 뭐냐? 왜라는 끊임없는 방법으로서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전교 1등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이 높았건 낮았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분리됩니다. 아마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도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중학교 다르고,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다르고, 국어 다르고, 맞죠? 이런 비교할 건데, 궁극적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신 한국사 강좌 특징만 잠깐 짧게 보여드릴게요. 무엇이 출제되는가 전지적 제시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실제로 약 8년간 1등 연구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스카이에 있는 사학과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조리 다 밀어버리고 나이가 어린 제가 1등 연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는 시각이 달랐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맞게 시험 출제 포인트 다 찍어 드릴 겁니다. 찍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해하기 쉽은 스토리텔링 형식의 개념이라는데 이게 뭐냐? 딱딱한 단어들이 많아요. 한국사. 이해하기 어렵죠? 요즘 단어로 바꿔드릴 건데 어머니들도 오늘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화랑도라는 게 있어요. 화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귀족들의 자리 중에서 꽃미남 뽑거든요. 이걸 저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오늘날 아이돌에 비교합니다. 아이돌. 그래서 맞아요. 꽃미남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팬클럽이 실제로 있어요. 낭도들이라고. 낭도들은 팬클럽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화랑들은 BTS야. 하면 바로 알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해서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판서와 센스 있는 암기법이라는데 아마 이투스 온라인 교육에 가면요 제 맛보기 강의를 볼 수 있을 건데 판서 그 누구보다 깔끔하게 잘하고요. 근데 판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실력이 더 좋아요. 알겠죠? 실력이 더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스 있는 암기법이라는데 아마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결정하는 건요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일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저희 연구실로 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학교 쌤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1등부터 체계적으로 순서를 나열해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1등급 퍼센티지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심할서 써야 된답니다. 그만큼 되게 어렵대요. 그러면 학생들을 틀리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느냐. 세세하게 순서 나르는 문제 막 이런 거 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제가 스토리텔링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기법 이상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들으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구석구석 공부한 것 중에 여기가 포인트라는 건데 이거는요. 제가 8년간 1등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족보닷컴의 고등학교 한국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문제 계산 다 해보니까 38만 몇 문제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갖다가 엑셀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면 강동구대로 정리하잖아요. 하면 단원별로 1순위, 2순위 싹 다 나옵니다. 이거를 학교에 맞게 다시 정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학교랑 그 다음에 다른 학교랑 나오는 자료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다를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찍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입니다. 교재 구성. 제가 교재 집필이 거의 이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고요. 제가 낸 교재가 그분이 유명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의 교재는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요 요약본이고요. 복습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8종 교과서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료의 내용도 다 수록해서 이 정도만 안다. 무조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목도요. 전교 1등 전학생 노트예요. 꼭 학교 가보면은 전학 온 애들가 한 번씩 전교 1등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밀 노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교 1등 과외쌤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 그 다음에 족보닷컴에서 38만 문제를 보고 난 뒤에 나왔던 자료들 싹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없는 건요. 아마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못 넣어요. 그거는 교과서 가지고 오면은 이걸 토대로 시험 문제 이렇게 넣을 것이다. 한 명 한 명씩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도 확인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는 거. 아마 여기 나오는 것들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주관식일 가능성이 거의 한 99%입니다. 알겠죠? 요거. 그래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문제예요. 실제로 전교 1등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 제작 문제고 제가 왜 대기업들이 저한테 문제 출제해달라고 의뢰하는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이나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클래스 문제 다 넣어놨고요. 부족하다면은 아마 요구한다면 제가 따로 만들어서라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문제 하나 만들면 몇만 원씩 받습니다. 한 문제. 요거 간단해 보이죠? 이거 하나 만들어도 몇만 원 받습니다. 네, 참고로. 근데 원한다면 무조건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의 다양한 유형들 싹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6회 할 겁니다. 2시간 반씩 6회 할 것이고 1회는 직전 보강인데 이때 수업 진행하는 건요.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뭐냐. 고등학교 때 변화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진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중학교랑 이게 다르대. 한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도 이러한 공부 방법이 접목이 돼서 다른 과목도 정말 잘 맞아서 전교 1등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못 해봤는 건데 어머님들, 아드님, 따님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복습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치 2강학원 프리미엄관에서 강의할 때 쓰는 자료거든요. 복습 자료. 근데 요렇게 자료 돌려막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강동구에 맞는 어머님들, 따님, 아드님 학교에 맞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맞게 드리겠습니다. 맞게 드릴 거예요. 맞게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후 20분 현장 질의응답인데
그 얻은 것을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교과 범위 벗어나도 괜찮고요. 우리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다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엇이 문제나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실력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생각의 차이 수강생 한정에서는요, 시험 전날 자정까지 카카오톡 Q&A 오픈하겠습니다. 저 다른 학원에서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오픈 안 하거든요. 여기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오픈해서 전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분명히 답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어딘지도 못 찾겠어요. 그때 저한테 바로 물어보면은 1분 안에 답장 갑니다. 1분 안에 무조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1분 안에 답장 가서 그 궁금증 싹 다 해결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진짜 어머니 아드님 따님들 있잖아요. 저한테 한국사, 그냥 한국사가 아니고 한국사 한 번만 바뀌어주신다면요, 한국사를 넘어서 진짜 고등학교 공부 제대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틀림없이 만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사 강사니까 한국사부터 만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 반이 넘어서 고단하시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들께서 가장 관심 많으실 수학 선생님 시간이긴 한데, 이 선생님께서 워낙 출강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갖고 지금 현재 강동 메가스터디 강의를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하셔서 어머니들께 죄송하다고 영상을 남기시고, 또 원하시면 이제 언제든지 간담회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 이제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뭐 더 관심 있게 수학이니까 아무래도 더 질문하실 게 있거나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으시면 아직 내신 시작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명절 지나고 선생님 뵐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나가실 때 데스크에 말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생님 일정 잡아서 어머니들 직접 만나뵐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고등학생 돼서 국영수 다 중요하고 3구 과목 다 중요한데 이제 정말 수학 때문에 많이들 신경 쓰시잖아요. 사실은 문과든 이과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 새로 모셔왔지만 어쨌든 화목토 시간 내주셔서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강동 성덕에서는 내신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이제 그거랑 또 다르게 저희 학원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신도 하고 있지만 내신은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결국은 수학은 이제 수능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끝까지 잘 가서 문과를 가던 이과를 가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계시는 다른 조용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적분 부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특강을 예정하고 계시고 이미 2번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아이들 선행 안 하는 아이들 없고 분명히 자기가 관심 있는 수학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이 관심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혹시 이제 한번 저희 이분은 그래도 또 서울대에서 연구교수까지 하셨고 수학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이들한테 별로 권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필요한 부분을 딱 짚어서 점수를 내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쨌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막되게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막혔던 부분이 좀 뚫리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김아란 선생님은 예, 여자 선생님이시긴 한데 어쨌든 1학년들은 사실은 중학생 티를 많이 못 벗었다고 저희 원장님은 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한테는 난이도 또 아이들한테 잘 떠서 먹여주는 선생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특히 내신은 학교마다 툴이 거의 정해져 있고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마다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하셔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점수를 일단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다음에 좀 더 하고 싶고 찍어서 맞든 풀어서 맞든 맞아서 점수가 나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어머니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른들이 하긴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게 내신 점수를 잘 받게 하는 걸 일단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선생님들은 가장 목표로 하고 계시고 이쪽으로 처음 이제 저희 생각의 차이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아마 아이들 하나씩 끼고 점수를 내서 어머니들께
성과를 보여드리는 그 역할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잘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원에 선생님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아라 선생님이 현재 네. 예비 고1 수학에 대해서 네. 강의는 안 하시고 이게 처음에 3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3월달 돼서 저희 아직은 지금은 기존에는 한영고, 광문고, 이제 뭐 배제고 그렇게 수학을 저희가 수학을 런칭한 게 지난 2학기부터여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학교들 말고 이제 강동, 성덕처럼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새로 모셔온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점수가 나야 이 자리에서 자리를 내리실 수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끼고 가르치실 거예요. 직접. 그래서 끼고 가르치실 거고, 예,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한번 믿어보시면 다른 강의력이 없거나 경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고 선생님께 필요한 게 있는지 잘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수학 강사 김아란입니다. 강동구, 성덕고 수학 필습 전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동구와 성덕고에서 내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내신 대비는 우리 학교 내신 대비 각각 강동구와 성덕고의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수학은 중등 수학과는 매우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한번 알았다. 그죠? 유형 몇 번 풀어봤다. 교과서 숙지를 했다. 그러면 90점 이상은 거뜬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수 100점이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점 맞는 경우에는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등급이 성적 평가를 가르는 성적 평가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가 대입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 수학에서 내신 수학은 특히나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고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 40, 40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학생부 평가 반영 비율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20%, 여기는 고2, 고3에 해당되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고1이 적다고 해서 고1 때는 그냥 학교 수업 따라가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1 수학이 수상, 수하라는 이 두 과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베이스로서 잘 닦아놔야지만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중학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이제 자연수로 숫자 놀이를 막 하다가 이제 정수에서 음수의 개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데 고등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식의 연산까지는 괜찮지만 2단원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요. 학생들이 중등 수학과 양과 그 질이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수상과 수하 같은 경우에는 고1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수투는 고2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으로 빠집니다.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성적을 결정하지만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로서 학교 성적이 평가가 됩니다. 성취도에서 단계는 A, B, C 단계로서 기입이 되지만 이 진로 선택을 한 학생 수와 원점수나 표준 편차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수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차차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확통과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진로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우선은 우리가 예비 고1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수상과 수하를 마스터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수학은 그냥 개념을 보고 바로 적용하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항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의 식과 하나의 개념을 보더라도 다각적으로 혹은 대수로 풀어야 될지 또 기하로 또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추론, 응용력, 창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또 추론과 응용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강동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특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카테고리마다 아마 거기 그 설명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는 이제 학교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설명은 강동고, 성덕고, 강동고, 성덕고 이런 식으로 각각 카테고리별로 진행을 하실 테니까 그냥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자기 학교 그 내용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당 학생 수 200명입니다. 왜 이 강동고등학교 특징을 분석하냐 이것은 우선은 수능과는 달리 내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각 고등학교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이고 여기서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8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 등수가 8등 이내로 들어야지만 1등급이다라는 걸 인지한 후에 성적을 받거나 점차 목표를 개선하고 노력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교과 외적인 활동, 제가 말하는 것은 수행평가 같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강도가 중수준이니 수행평가와 내신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신교과 지필평가 대비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자신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강동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혁신학교로서 운영이 되려다가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철회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공부보다는 경험 중심주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보다는 경험을 위주로 쌓는 활동들이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습을 조금 더 초점으로 했으면 하는 학부모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성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강동고등학교 조금 더 많은데요. 그래서 1등급 반영 비율에 대해서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11%. 그리고 3등급은 17%로 적용이 되니까 한번 꼭 자신의 등급 비율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교실제 운영이 되고요.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게 되고 또 수준별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반을 이름을 상중하라고 안 하고 페르마 오일러가우스로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월 1회 이상 수학 과목은 블록 타임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 1, 2교시, 3, 4교시 이런 식으로 45분에서 50분 수업을 한 70분에서 100분 정도 늘리는 수업을 의미하고요. 수행평가 강도 또한 중수준으로서 학생들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도 잘 안 되고 어렵거나 할 시에는 제가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동고등학교 내신 보시면 수능 유형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출제 소스는 교과서와 자체 프린트, 교사용 프린트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사실 쉬운 문제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킬러 문항의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기나 약간 식 부분에 있어서 살짝씩 응용을 해서 학생들이 약간 보는 순간 어려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1등급 결정 문제들은 2문제에서 3문제에 출제되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극강 난이도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시중 문제나 혹은 제가
저의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트레이닝하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신 대비는 교과서 프린트는 당연히 반복 학습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시중교재에 소개되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고등학교의 내신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문항 분석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고등학교 내신 보시면 성덕고등학교도 강동고등학교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위주의 출제를 선호하고 단순 계산 문제마저 성덕고등학교는 약간은 좀 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난이도에서 살짝 응용된 수준이지 또 극강 난이도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대비 포인트로는 1등급 확보를 위해서는 만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성덕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사실 만점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과 기말고사에 대한 그 난이도 편차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꾸준히 학습 상태를 잘 관리하고 체크하면 지속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중상 난이도 문제 해결만으로도 높은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성덕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고등학교의 1학년 수학평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30점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수학탐구 보고서라고 수행평가 부분은 2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나 정시 대비할 때 학생부 성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챙겨서 수행평가도 잘 챙겨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고등학교의 문항별 내신 분석을 보시면 성덕고등학교랑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가 상, 중상. 그나마 조금 학생들이 딱 보고 좀 어렵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게 한 26% 정도고, 마찬가지로 얘도 25%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 난이도 중하 부분에 대한 비율은 70%로 이루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성덕고등학교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가 중난이도와 중하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프린트만 열심히 반복해도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성적이 만약에 조금은 낮았더라도, 그죠? 혹은 중간에 잠시 떨어졌었더라도 자신이 공부하는 의지와 또 노력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강동고등학교의 문항별 내신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중에 17번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시중 문제집 중에서 내신고쟁이 수학상 부분에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나머지를 나머지 부분을 RX라고 할 때 여기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A 마이너스 B는 이라고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내신고쟁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문제집이기도 하지만 내신 문제집 중에서 어려운 문제집이지 수능의 킬러 문항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수학 문제집을 풀고 피드백 받고 오답 관리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문항입니다. 또 보시면 사실 강동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유사한 문항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유인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x 플러스 2f의 요 식 있죠. 이 식과 유사한 문제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나 명일여고의 2019학년도 기출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알수학 고등수학이라고 신사고에서 나오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에서도 똑같이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에 대한 패턴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동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덕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시면 제가 띄워놓은 것들이 대부분 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항들입니다. 나머지는 이 소개되는 문항보다는 더 쉬우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덕고등학교 중간 시험 문제 보시면 성덕고등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숫자 변형만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변형만 주어져서 아, EBS 문제를 가져왔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밑에 나와 있겠지만 얘도 해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인데 꾸준히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도 똑같이 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제가 꼭꼭 잘 찝어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강의식 수업, 또 관리형 수업, 수준별 수업, 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3가지 수업을 한번 다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이제 처음에 학생들의 이전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설명한 후에 또 문항과 팁들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특히나 고등학교 수학 상 부분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기에, 저는 만약에 이 단원을 들어가기 어렵다 싶으면 이전 부분에 대한 과정을 보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숙지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제가 어쨌든 잘 만들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 측면인데요. 관리 보시면 이제 1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자마자 시험 보는 것이 아닌 오늘 한 것을 오늘 끝내자라는 모토로 제가 테스트를 매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접 만들 거고 수업 시간에 했던 문항들을 구성을 해서 재구성해서 다시 낼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싶으면 제시로 남겨서 쭉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을 6시부터 9시 정도로 잡고 나머지 시간은 제시나 혹은 질의응답 있는 친구들을 위해 비워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출석과 과제 태도,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께 거의 매 수업마다 피드백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답 관리 및 개별 질의응답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를 해서는 제가 문제집 검사를 좀 합니다. 아직 중등이기 때문에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잘 채워져 있는지, 안 푼 문제가 없는지, 연산마저도 다 꼼꼼히 체크를 할 예정이니까 어머니께서 뭐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뭐 책이 다 비어 있다,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수업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준별 클리닉입니다. 보통 수준별 수업은 반을 나눠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중에서 1번 정도는 학생들이랑 개별적으로 조금 컨택해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수 정예 수업도 하나 넣어봤고, 또 상위권을 목표로 한 친구들을 위해서 뭐 혹은 오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은 임의대로 제가 그냥 짜본 거고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친구들은 좀 아침에 일찍 불러서 학생들이 연산이나 오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고, 최상위권 유지 및 목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3월 달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된 내신 대비 직전에는 문제집을 통해서 고난도 유형서를 풀리고, 내신 대비 바로 직전에는 제가 강남 기출에 나와 있는 중난이도의 문제들 혹은 중상난이도의 문제들을 제가 풀립니다. 특히나 강남 기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리면 그 1등급 결정 문제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한번 보더니 계속 달라고 해서 제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만 가지고 있고, 그 자료들을 이제 제가 취합해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유형들을 아이들한테 트레이닝 시키면
그 1등급 결정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베이스가 닦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학생들이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고 또 민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부분을 복습할 수 있도록 성글씨 풀이를 제공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제 제가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15번에서 15번 문제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풀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똑같이 합니다만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보면 다시 한번 볼 때 선생님의 풀이가 읽힌다고 합니다. 제 글씨체이기도 하고 제 설명이랑 같이 읽히니까 유용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예시 같은 경우에는 광문고 그래도 가장 긴 예시를 따오기는 했지만 모든 학교를 제가 다 풀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출을 활용한 오답 관리 점검입니다. 그래서 오답 관리 보시면 만약에 내가 강동고등학교의 1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강동고등학교 1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그 1번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제가 쫙 프린트로 만들어서 줍니다. 직접 손으로 하고요. 사실 제가 그 강동고등학교 있으면 강동고등학교만의 그 문항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다 쫙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틀린 부분만 체크해서 제가 뽑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한 문제당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까지 최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인더 기출 손글씨 풀이랑 같이 바인더로 잘 보관해 두어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묶어가지고 프린트로 유인물로 나눠주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덕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덕고 7번 문제도 이제 조립제법을 활용한 문제인데 이걸 틀렸다 라고 하면 제가 이와 유사하게 쭉 뽑아서 문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풀어오라고 합니다. 학교별 실전 모의고사도 제공하게 되는데요. 약 3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1회분씩 실시할 예정이고 처음에는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출제를 하다가 학교별 성향에 맞게 각각 보기나 혹은 특정 개념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풀 수 있도록 약간은 응용된 형태로 실전 모의고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이전부터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래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 우선 연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제가 7월까지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조금 관리하는 시기가 좀 3월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4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기본기를 닦으려면 유형별 개념과 유형을 같이 학습하는 시기고요. 또 그룹 심화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당장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4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내신 직전이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수업을 하고 이때 기출과 여러 가지 모의고사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목 6시부터 9시고요. 9시 이후에는 제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비워 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그냥 쭉 공부한다고 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이제 토요일에 쭉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랑 조율하고 수준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아서 약간은 소수 정예 과외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교재는 이제 제 자체 교재가 개념서로 하나 있고요. 마플 시너지 수학3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본 유형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은 문제집 중에 하나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부분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나서 조금 대화를 좀 나가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간담회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당장 내일부터고요. 19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마저도 안 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유선을 통해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원하시는 분은 학원에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제가 간담회 준비를 해서 어머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설명회가 이렇게 언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고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냐, 어떤 수업을 들려야 되냐, 또 너무 어려 보이는데 믿어도 되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강동에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만을 주로 해왔고요. 큰 굵직굵직한 학원에서도 다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리게만은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월 첫째 주에 이제 2회차 수업이 있는데 그때 무료 특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 스타일이 어떤지,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도 되니까 어머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서 조금은 더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성적을 열심히 올리고 또 끈질긴 관리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신뢰를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